안녕하십니까. 카페 창업 이런 건 몰랐지 크레이지 커피 대표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입추랍니다. 입추. 근데 입추가 이게 우리가 아는 그 입추가 맞나요? 참 가을이 온다는데 너무 덥네요. 너무 더워. 그래서 뭐 요즘에 예전에는 항상 뜨거운 커피를 마셨는데 요즘엔 거의 매일 이렇게 막 아이스 커피만 먹습니다. 여기 뭐 이슬 보시죠? 이게 설이 낀 게. 진짜 너무 더워서 진짜 막 할 말이 없네요, 진짜. 그나마 여기는 이게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서 너무 시원한데 밖에서 조금만 나가면 요즘은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는 않습니다. 너무 더워서 진짜 다니질 않고 참 매장들이 힘들어하네요. 자, 일단 오늘의 주제는요, 커피에 대한 얘기입니다. 커피 진짜 중요하죠. 이 카페란 뜻을 혹시 알고 계세요? 카페는 커피숍의 의미도 있지만 커피를 파는 숍의 의미도 있지만 카페는 커피란 뜻하고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 카페는 곧 커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카페의 본질은 저는 커피에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여러 테마 카페들은 좀 다르겠죠. 뭐 예를 들어 뭐 애견 카페라든가 뭐 보드게임 카페라든가 그런 테마 카페들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뭐 카페 이름만 붙었을 뿐이지 사실은 다른 그런 특정 테마에 대한 공간이라는 의미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커피를 팔고 음료를 파는 카페의 의미로 봤을 때는 저는 커피가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커피를 어떤 커피를 써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커피가 맛있느냐, 아니면 손님이 좋아하느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지금도 그 선택의 기로에서 카페 사장님들이 맨날 이제 고민을 하죠. 사실 어제 바로 어제죠? 어제 이제 저희 사무실로 찾아온 분이 계셨어요. 이제 유튜브를 보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저는 몰랐는데 저희 사무실 한 세 분 정도 찾아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저희한테 커피를 납품받고 있는 다른 이제 카페, 이 동네 카페에 이제 갔다가 그분도 지금 카페를 그 커피를 팔고 계시고요. 그분이 이제 다른 카페에 이제 놀러 가셨다가 그 커피를 마셔보고 괜찮다고 여기 어디냐고 해서 물어봐서 저희 쪽으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유튜브도 이제 보고 계셨고 전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커피를 받아 가시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이제 얘기 좀 하고 싶다고 해서 한 세 번째 왔을 때 저랑 이제 어제 얘기를 좀 길게 나눴었죠. 되게 좀 좋은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시장 안에서 이제 카페를 이제 노점처럼 이제 하고 계신데 커피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좀 많이 아시고 그리고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재료가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깊이 좀 파고 드셨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노점에서 이제 쓴 커피 머신을 보고 와, 그 머신에다 그라인더도 이제 맥주 메이저를 쓰고 계신다고 하던데 굉장히 좋은 머신을 가지고 커피를 이제 내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램 수도 일일이 재고 14g, 15g, 16g, 17g 이 그램 수도 일일이 재가면서 이제 커피를 하시고 계신 분이셨어요. 저 깜짝 놀랐죠, 사실. 왜냐하면 이제 시장통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뜨내기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퀄리티에 중시하지 않고 수익을 위해서 많이 운영을 하시거든요. 실제적으로 저도 컨설팅을 할 때는 그런 쪽은 물론 퀄리티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지만 기본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의 원두를 선택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커피 질까지 함께 고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커피 질이 좋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장사를 하다 보면 이제 수익이라는 측면을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질과 수익의 그런 밸런스를 맞춰가는 이제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제 저랑 한 2시간? 1시간 반? 굉장히 길게 말씀을 나누시다 이제 가셨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창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커피에 좀 더 중심을 두고 있는 그런 사업자예요. 커피를 굉장히 강하게 이제 추구하고 커피에 대해서 이제 질적으로 고객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스타일의 이제 사업을 계속 펼쳐왔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나름대로 커피업계에서도 그래도 인지도 많이 쌓여 있고 저희 커피를 받는 분들도 굉장히 몇백 군데나 되는 정도로 이제 많이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게 됐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책도 이제 쓰게 된 계기가 바로 이제 제 노하우라든가 이런 좀 쓰러져가는 이제 좀 힘들어하는 그런 사장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제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어제 좀 나눴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본론으로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커피의 질이 좋다면 커피가 맛있다고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성공한 겁니다. 성공한다는 게 아니라 좋은 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커피가 좋으면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재료가 좋으면 아무리 그지같이 이제 커피를 추천한다 해도 맛있습니다. 에? 그게 맛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익의 측면까지 같이 연결해야 되니까 그런 원두를 고르는 게 힘들죠. 그러면 그 전에 그러면 기본적인 질문은 그 일반적인 사장님들이 이제 질문을 던지죠 저한테. 그럼 맛있는 커피가 뭐냐? 도대체 뭐가 맛있냐? 나는 커피 맛도 솔직히 내가 카페를 하고 있지만 좀 전까지만 해도 믹스 커피만 마셨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은퇴하시다 나오신 분들은 진짜 믹스 커피밖에 안 드시던 분들이에요. 아메리카노 잘 몰라요. 그런 분들이 도대체 뭐가 맛있는 커피냐?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늘 말씀드렸죠. 고객이 좋아하는 커피를 만들어라. 고객이 좋아하는 커피가 맛있는 커피다.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는 이거는 진짜 사실 맛을 보면서 이제 여러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이제 이론적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산미와 이 탄맛, 쓴맛, 이 극도의 이 극과 극의 그런 지점을 이제 100이라고 둔다면 요 안에 있는 70%, 이 스펙트럼을 100이라고 두면 70% 안에 그 맛, 그러니까 70%의 사람들이 70% 이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 그런 맛을 낼 수 있어야 그게 맛있는 커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일단 커피 맛을 보면서 이제 또 각자 또 이 사람들의 커피에 대한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게 참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음식이라든가 어떤 뭐 먹을거리를 먹었을 때 평균적으로 좋아하는 맛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커피 하시는 분들이요 말씀을 하시는 게 커피는 정답이 없다고 하거든요. 저는 정답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걸 못 찾아가는 것 뿐이지. 그 정답이란 게 저는 뭐 정확한 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70%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 달콤 쌉쌀한 맛, 그 달콤하고 쓰고 그죠? 어느 정도 쓴맛이 있어야 또 어른의 쓴맛 아닙니까 커피는? 예? 그 어른의 쓴맛과 끝에 떨어지는 그런 달달한 맛, 그리고 마일드한 맛, 부드러운 맛. 누가 텁텁한 맛 좋아하고 누가 떫은 맛 좋아하고 그죠? 누가 가득 태운 맛 좋아합니까? 완전 지독하게 쓴 맛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좋아하는 맛들이 있습니다. 그 맛을 이제 추구하는 게 사실 저희 커피, 저희 크레이지 커피가 이제 추구하는 맛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맛을 고객들이 한 70% 이상이 좋아하는 맛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커피가 맛이 좀 기본적으로 재료가 좋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대부분 이제 특히 이제 저가 커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저렴한 커피를 쓸 수밖에 없어요. 저렴한 커피는 뭐겠습니까? 다 안 좋은 재료를 쓰는 거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안 좋은 재료라는 건 커피라는 것도 등급이 있습니다. 어떤 뭐 산지에 가서도 다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왜 산지를 매번 다닙니까? 1년에 한 번씩 꼭 가요. 저희가 쓸 커피에 대해서 직접 이제 저희가 퀄리티 컨트롤을 하고 그 산지에서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프로세싱이 진행돼 가고 있는지 저는 항상 체크를 합니다. 그 정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재료가 좋아야 되거든요. 예? 수박에서 참외 나옵니까? 예? 아니에요. 좋은 재료에서 좋은 맛이 나오는 거예요. 나쁜 재료에서 좋은 맛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입니까? 없는 거에서 뭐 좋은 맛을 창조해낼 수는 없어요. 새롭게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최대한 뽑아낼 수 있다는 거지. 그 맛에서. 그래서 재료 자체가 무조건 좋은 겁니다. 좋아야 됩니다. 그런 커피가 좋은 커피예요. 물론 이제 이게 요즘엔 저희 같은 원두 납품업체가 엄청나게 많아졌기 때문에 경쟁이 많아요. 경쟁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만 찾으면 좋은 커피를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성비 좋은 커피를 여러분들이 좀만 발품받고 이제 또 커피에 대한 이 트레이닝 교육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열심히 이제 많은 커피를 먹다 보면 저절로 터득하게 되는 그런 자기만의 기준이 생기거든요.
그런 기준이 확립되면 어느 정도 샘플만 받아도 여러분들이 좀 좋은 커피를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노하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좋은 커피란 바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70% 이상의 많은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런 커피가 맛있는 커피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커피 아닙니다, 절대. 특히 커피 많이 하신 분, 커피 공부 좀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시고 하신 분들 보면 산미가 좋은 커피가 무조건 좋다고 그러는데, 산미가 좋은 커피가 물론 참 뭐 이게 참 또 너무 길게 나가는데요. 이 너무 커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대중하고 또 안 맞는 경우가 약간 있습니다. 다소 있어요. 원래 전문가들이 좋아하는 커피와 대중들이 좋아하는 커피는 좀 다릅니다. 다르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뭐 꼭 집어서 그게 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런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입맛을 고집하지 말고 손님의 입맛을 최대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커피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물론 가격하고 같이 맞아서요. 자, 그러면 그 좋은 커피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느냐라고 또 이제 질문을 던져 보죠. 그럼 내가 좋은 커피를 납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로스팅하는 얘기는 좀 빼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직접 로스팅하라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갔을 때 이제 하는 얘기고,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원두 납품을 받으려면 어디서 원두 납품을 받는 게 좋냐?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요, 자기가 학원에서 배웠거나 자기하고 인적인 관계가 있는 분들한테 커피를 납품받고 있습니다. 저 인테리어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가급적이면 아는 사람한테 뭘 이렇게 받지 마세요. 진짜 컴플레인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게 진짜 손님들이 맛없다 그러고 자기도 맛보다 보면 이게 별론데 다른 카페 가서 커피 마셔보면 우리 카페 솔직히 진짜 맛없어라는 생각이 드는데도요, 아는 사람, 그리고 기존에 자기가 다녔던 학원, 선생님, 자기가 배웠던 선생님 이런 사람한테 받았던 사람들은 끊기가 힘들어요. 바꾸고 싶어도 이놈 이거 마음이 약해져갖고 이거 내가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꾼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가급적이면, 물론 정말 좋고 그렇다면 무조건 아는 사람한테 받는 게 좋죠. 정말 좋고 이 사람의 그 납품하는 그런 신뢰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런 확신도 안 쏘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바꿔줘야 되는데, 그 인적인 관계가 맺혀 있으면 이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들이요, 아예 커피를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이런 사람이 있냐 싶겠지만 진짜 많습니다. 코스트코, 마트 이런 데서 사가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럼 머리 좀 쓰는 분들은 이제 오픈마켓이라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제 커피를 판매를 사고 있죠. 재밌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커피를 전혀 모르고, 그리고 유통 경로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온라인에 조금만 쳐보시면 커피 관련 사이트들이 많아요. 그런 사이트에 가서 샘플 달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업체에서 보내주거든요. 저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이제 로스팅 팀에서도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급적이면 지인들, 그리고 자기가 배웠던 학원 이런 데보다는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여러 업체의 샘플을 받아보고 거기서 선택을 하십시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유통 경로를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럼 그 유통 경로가 있으면 어떤 데를 선택해야 되느냐, 그 업체 중에 어디가 제일 낫느냐 라고 봤을 때는요, 첫 번째, 그 업체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첫 번째 당연히 맛이죠. 당연히 맛입니다. 맛이 무조건 1순위고요. 두 번째가 가격대죠. 같은 비슷한 맥락의 맛이라면 가격대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이걸 가성비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맛이 좋은데 가격이 저렴하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 중에 세 번째가 이제 그 업체의 신뢰도예요. 너무 작은 업체는요, 어떤 데는 연락도 안 받고, 그리고 가끔 망하기도 합니다. 영세한 업체들은. 이런 데서 또 중간에 바뀌면 또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죠. 그런 이제 신뢰도를 봐야 되고요. 네 번째가 그 업체의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중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한마디로 주기적으로 나와서 자기 커피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이제 퀄리티 컨트롤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영업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유통, 그 커피, 원두 커피 말고도 다양한 이제 부재료들을 한꺼번에 이제 원스톱으로 이제 서비스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저희처럼 이제 마케팅, 그러니까 배너라든가 POP 등을 이제 여러 가지 설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도와주고, 신메뉴가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배너로 만들어주면서
그런 마케팅적인 이제 도움을 좀 줄 수 있느냐, 이런 한 5가지 종류의 그런 그 선정 기준이 있는 거죠. 이런 기준에 제일 부합되는 업체가 제일 좋은 거죠. 정말 많습니다, 이런 업체도. 물론 저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를 선택해주면 굉장히 좋고요. 저희 메인 비즈니스가 원두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이거는 뭐 약간의 홍보라고 생각하지만, 그 여러 업체들 중에 저희가 자신 있게 내볼 수 있는 게 바로 저희 원두 사업이거든요. 뭐 저희가 뭐 대회 나가서도 상금 많이 탔습니다. 실제적으로 잘 모르시죠? 어쨌든 그렇게 선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선정 기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아까 원두 업체를 이제 그 여러 가지 유통 경로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라. 그러면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 가게에서는, 내 매장에서는 어떤 가격대의 원두를 선택해야 되냐? 어떤 가격으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냐? 이게 이제 마지막 주제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또 제가 말씀드린 테마 카페, 무슨 뭐 애견 카페, 무슨 뭐 보드게임 카페, 어떤 뭐 개인적인 뭐 꽃꽂이 카페, 뭐 굉장히 많은 테마 카페들이 있어요. 제가 뭐 일일이 다 얘기를 못 하겠지만, 그런 카페에서는 좋은 것을, 비싼 걸 쓸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사장님이 이 커피를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좋은 커피를 주는 것도 좋다라고, 뭐 또 마진 폭이 다른 테마에서, 다른 이제 주 종목에서 돈을 많이 이제 끌어올 수 있다, 그러면은 좋은 커피를 쓰셔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나는 좀 더 수익을 추구하고 싶고, 그리고 손님들이 커피 맛에 개의치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저가의 커피를 선택하는 게 좋죠. 그렇다고 무조건 너무 저가를 선택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봐요. 그건 좀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거나 어느 정도 일정한 가격대의 원두를 선택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 테마 카페 말고도 또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저가 커피 막 900원, 1000원에 파시는 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이제 저가로 커피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얼마짜리 원두를 선택해야 되느냐 라고 말씀을 하죠. 도대체 얼마짜리를 선택해야 될까요? 맛도 포기하고 싶지 않고, 맛도 포기하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수익을 안 낼 수는 없고, 그럼 도대체 얼마짜리를 써야 되나요? 그럼 보통 제가 이제 이런 걸 일일이 따져보면 굉장히 이제 한 샷당 도대체 얼마의 원가가 들어가느냐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면 굉장히 강배제의 경우는 이 원샷으로도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게 있고, 또 우유가 들어갈 때 이런 원두에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또 좀 더 진한 맛이 나, 우유에 지지 않는 그런 진한 맛이 나느냐, 아니면 이걸 또 아메리카노에 같이 써야 되는데 원두를 2-3개 쓸 수도 없고 하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방법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제 솔루션은 대부분, 예를 들어서 1,500원짜리를, 내가 아메리카노를 1,500원에 판다. 그러면 많은 중반대의 커피를 사시는 게 맞다는 거죠. 많은데. 그러니까 15,000원, 18,000원, 최대 18,000원. 18,000원 넘어가면 안 되죠. 이제 15,000원, 12,000원, 13,000원, 뭐 여기서 진짜 막 13,500원, 13,800원 막 이렇게 파시는 분들 많아요. 이런 가격대, 많은데 중반대의 가격을 찾는 게 제일 낫고요. 그리고 2,500원 이상의, 그러니까 3,000원, 3,500원, 4,500원 한다. 이러면 20,000원대 중반, 20,000원대 초중반 이상의 원두를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즘 20,000원대 진짜 원두 많이 낮아졌거든요. 제가 10몇 년 전에 커피를 할 때만 해도 원두 1kg에 4만 원, 5만 원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정도 퀄리티 많은 때도 살 수 있고요. 좀 좋은 퀄리티다 그러면 2만 원 초중반이면 좋은 퀄리티의 커피를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저희도 최고 좋은 거는 이제 3만 원대지만, 뭐 중간, 그러니까 제일 잘 나가는 저희 원두 커피가 23,000원이에요. 23,000원짜리 커피인데, 그게 저희 실제적으로 저희 크레이지 커피 이제 직영점뿐만 아니라 가맹점에도 그 커피를 쓰고 있고요. 그 커피를 이제 메인으로 제일 많이 나가요. 저희가 몇 톤이나 저희가 나가고 있죠, 한 달에.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수인데 그게 제일 적당하다는 거죠. 다른 쪽도 대부분, 제가 아는 다른 원두 판매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2만원대 중반, 초중반, 2만원대 후반 또는 3만원대까지 좋은 원두를 가지고, 좋은 생두를 가지고 이렇게 그 원두를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격대는 가급적이면 10분의 1, 10% 정도, 그러니까 한 잔 파는 가격, 아메리카노 가격이 10% 정도,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가격 곱하기 10을 하면 자기가 받아야 될 원두 가격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어느 정도 수익이 남고, 이것도 사실은 원샷을 쓰냐 투샷을 쓰냐 이게 다 달라져요. 좀 복잡한 면이 있죠.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건 가장 간단하게 계산하는 법이라는 거야. 그 정도 선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최고로 맛이 좋은 것들을 선택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 정말 커피 원두의 선택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어제 오신 분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매장, 저희 크레이지 커피 같은 경우는 하루에 5, 600잔 이상이 나가요. 학기 중에. 물론 방학 때는 안 됩니다. 방학 때는 잘 안 되지만 뭐 학생들 저희는 대부분 많지만 근데 저희가 테이크아웃인데도 2,500원, 3,000원짜리 원두를 팔아요. 비싼 편이죠. 요즘으로 치면 요즘 그 보통 테이크아웃 카페들 보면 900원에서 보통 1,5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학가는 더 싸다는 거죠. 대학가가 이제 보통 900원, 1,000원 이렇게 판다는 거죠. 저희 경쟁업체들이 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2,500원, 3,000원이고 테이크아웃인데 자리 앉는 것도 아니고 테이크아웃인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그렇게 손님들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는 맛이거든요. 맛으로 승부를 했거든요. 그거를 승부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 또 역으로 또 이런 말씀 또 다 자꾸 이 말이 늘어나는데 그럼 커피 맛만 좋으면 다 성공할 수 있지 않냐? 맛집이라고 다 성공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맛있다고 무조건 성공하면 그럼 무조건 맛있게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맛만 연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까 맛있다는 그 기준이 뭐냐? 여기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말, 그죠? 그래서 아무리 맛이 좋다 그래도 마케팅을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목이라든가 뭐 광고, 홍보 그리고 뭐 서비스 또 커피 외에 다른 음료 그걸 어떻게 또 포장해서 손님들에게 보이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종합적으로 밸런스 있게 잘 돼야 그 가게가 잘 되는 거거든요. 뭐 세무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요. 창업이란 건.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게 1번으로 가장 중요한 게 제품. 카페에 판매되는 제일 메인 제품이 뭡니까? 커피입니다. 물론 테마 카페 다른 거 빼고 밀크티는 뭐 이런 거 그런 거 빼고 그죠? 커피를 전문으로 하는 카페는 커피가 무조건 맛있어야 됩니다. 그게 1번 순위예요. 카페면에 왜 맛있습니까? 소문 많이 났잖아요. 커피 진짜 더럽게 맛없다고. 그죠? 그 냉장고에 더럽게 맛없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카페면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매장마다 질이 달라서 그렇지. 어쨌거나 그렇게 커피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카페를 창업할 때는 커피는 진짜 빨리 선정을 하고 좋은 걸 선정을 해야 됩니다. 항상 보시면 되게 웃깁니다. 커피 관련 그런 사이트에서 보시면 저 다음 주에 오픈하는데요. 커피 원두를 아직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샘플 보내주세요. 정말 웃기죠. 매장 오픈하기 일주일 전인데도 샘플을 보내달라고 그러고 아직까지 구하지 못했다고. 그게 뭡니까? 그게 창업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까? 그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창업을 하니까 망한다는 겁니다. 진짜 화나요. 그런 분들 보면.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줄이려고 하는 건데요. 제 유튜브 안 보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사실은. 아무튼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커피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